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각설탕팀 최서윤, 김채연, 신혜원입니다. 저희 팀의 탐구 주제는 숨막히는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할까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는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자주 유입되어 한국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탐구 목적으로는 첫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둘째,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피해 사례. 먼저 원인은 중국을 비롯한 외부 원인, 국내 지역 원인, 지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외부 원인으로는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고 평균 30에서 50%는 중국에서 기원합니다. 몽골 및 중국 북동 지역이 건조하여 더 강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국내 지역 원인으로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의 굴뚝 등 제조업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높은 인구 밀도와 가정에서 배출하는 가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북반구 제트 기류의 패턴 변화, 북극 빙하 면적의 감소, 북풍이 약해져 대기 오염 물질이 쌓여있다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2014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총미세먼지가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로 올라갔다가 75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차량 배기가스, 매연, 분진으로 인하여 1987년 2월 하늘을 날던 수천 마리의 새가 대기 오염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안질환, 폐렴호소,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952년 12월 초 영국은 하늘을 거맣게 뒤덮었던 런던 스모그를 통해 5일 만에 4천여 명이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연간 300만 명에 이르며 대기오염이 특히 심한 중국의 40%를 차지합니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를 3,000배 확대하였을 때 각종 중급 속성분의 유해물질이 뭉쳐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와 폐로 바로 넘어갑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호흡으로 침투되었을 때 대개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는 코나 기관지, 손모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데 소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작아서 피부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 폐염증, 기관지염, 폐질환의 악화,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에 흡수되었을 때 미세먼지는 크기 입자가 적어서 피부에 흡수돼서 아토피, 피부염 악화를 초래합니다. 혈관에 침투되었을 때 뇌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사망률이 훨씬 증가됩니다. 국가적인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성공 사례. 현재 한중일 환경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확대 및 황사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한중 오호림 식목행사 등 협력 사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워싱턴, 동경, 파리의 선진국 대도시의 2배 수준입니다. 도시숲, 옥상 녹화 등 도시 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 물질로 꼽히고 있는 높은 질소 산화물 억제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아파트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확대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대도시에서 세계적인 공기청정 대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깨끗한 대기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자동차 타기, 공해전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전옥수 보일러 설치, 휘발성 유효화물 적은 제품 사용, 친환경 인증 마크 제품을 사용합니다. 음식점 및 사업장에서는 음식점 직화구이 후드 지침 시설 설치,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공장 및 공사장에서는 공사장 주변 청소차 운영, 건물 건축 시 수성구를 사용, 토화물 차량 적재함 완전 밀폐를 합니다. 또한 사막과 방지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스크 착용 효과 실험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입자 크기와 동일할 수는 없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마스크에 대하여 인공먼지 투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인공 미세먼지를 만듭니다. 밀가루, 파우더, 생모리 등을 이용하여 최소 입자를 만듭니다. 둘째, 최소 크기의 입자를 만들어 60g씩 5개의 그릇에 동일하게 나누어 담습니다. 셋째, 준비된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각각 진공청소기에 씌워 동일한 시간 동안 흡입합니다. 실험 결과로는 일회용 마스크, 수면 마스크, 3중 필터 마스크, 황사 전용 마스크 등 기능에 따라 4개의 종류의 마스크 먼지 투과 실험을 한 결과 황사 마스크와 수면 마스크 외에 나머지 마스크는 먼지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생활 수칙으로는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효과가 없으며 황사 마스크만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난방, 교통량 증가 등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아침과 늦은 저녁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꼼꼼히 챙겨 황사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걸레질은 자주 할수록 좋으며 창문을 닫고 가습기나 젖은 빨래를 이용해 습도를 조절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야외 조리 음식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안개와 잘 결합하기 때문에 안개 낀 날 아침에는 운동을 삼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저희는 화성시 반송동 나루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도 및 생활수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무엇이 매출을 자제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무엇이 마스크를 착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주셨고,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률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탓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우 미세먼지 예보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률이 가장 낮게 조사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어른들에 비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더욱 높으므로 우리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주로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되어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셋째,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단이 우수한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나루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한다고 응한 사람이 23%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실외활동 자제도 하지 않아서 미세먼지 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는 테러나 전염병과 같은 다른 모든 위기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위기임을 생각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탐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